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1-4강 내용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었죠. 2단원 제목이 뭐였죠? 네, 헌법과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1-4강에서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했었어요. 국가의 의사결정, 즉 무언가의 생각들을 하나로 결정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처럼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나란히를 의논하면은 불가능하죠. 수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안 됩니다. 각종 사건 사고와 압사 사건이 일어나겠죠. 현대사회는 인구가 너무 많고 영토가 너무 넓어서 국민들이 한 곳에 모이기 어렵겠어.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 때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이유인즉슨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지 못한단 말인가? 절망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겠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란히를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와, 반짝반짝 얼굴이 빛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슬픕니다. 자,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와,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네. 자,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이죠, 입법. 입법이고,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 기관, 즉,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으니까 국민들의 대표자를 선발해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국가의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국회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입법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을 국회라고 한다. 자, 몇 년에 한 번씩 선발된다. 4년에 한 번씩 선발이 된다. 선출이라고 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화살표 샥샥. 기초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국가의 권력 남용,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권 5가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기관 역할을 입법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회한테 있다. 41조 국회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할 수 있다. 직접 가서 지가 해야 된다. 비밀로 투표한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면은 이제 위협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해야겠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몇 년마다? 4년마다. 자, 국회의 구성과 주요 조직입니다. 국회는 각 지역구에서 인기투표, 지역구 국회의원과 플러스 자, 동시에 정당도 투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회의원, 내가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하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뽑아서 그 인기 있는 정당의 득표율, 비례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그 정당 안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정당의 투표율이 많으면은 그 많은 20%가 되면은 20%만큼 국회의원들을 추가로 우리 당에서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 300명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명과 2명을 선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따로 상임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미리 필터링하는 거죠. 굵직한 문제, 외교, 통일, 국방, 보건, 복지 등 전문 분야별로 조직해서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을 본회의라고 부르는데 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리기에 앞서서 수많은 법률안, 수많은 예산안, 수많은 청원건들을 미리 심각하게 논의를 합니다. 심각하게 검사를 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본회의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성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매년마다 4번 정기회 정해진 날짜에 열립니다. 4번 열리는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건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의가 추가로 열렸겠죠.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열리는 임시회 2가지로
나눠지고 이처럼 회의 장면을 공개를 합니다. 2층에서 촬영을 한 건데 이것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 방청객에서 앉아서 회의 장면을 이제 관람을 할 수가 있도록 국민한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에 보면은 조그마한 버튼들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내가 찬성표를 눌렀으면 여기 화면에 누가 찬성표와 반대표를 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광판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의장 앉아 있고 부의장이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상임위원들이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뽑는가? 선거로 뽑겠죠. 매년마다 4년마다. 그래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투표한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을. 그래서 투표용지가 2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그림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 그림만 나와 있을 때 투표용지가 2개인 것만 보고 국회의원을 선발하는구나 4년마다 이거를 딱 캐치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 뭔가 문제를 내고 싶은데 네, 강한 이끌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 법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법을 다시 업데이트 바꾸는 것을 제정, 개정이라고 했죠. 개정은 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법을 제안하고 의결 서로 결정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정부가 조약을 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즉 행정권을 견제 또는 사법권을 견제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국가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자, 국가의 정치 중에서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정치를 재정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국가의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을 얼마만큼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거를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레시피를 짜서 오면 이걸 검사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행정부가 편찬한 예산안을 심각하게 의논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고 자, 세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지켜줘야 되는 권리가 헌법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조세 법률주의. 반드시 법에 따라서 조세 세금을 매겨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은 국가 헌법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투명하게 집행했는지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반 국가의 정치, 일반 국정에 대한 기능. 방금 전에는 재정에 관련된 기능이었고 국회. 자, 일반적인 국가의 정치를 하는데 자, 국가의 정치를 각 기관들이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국정감사라고 부르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국정조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들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고위직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을 했고 국회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강하게 탄핵을 제시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속한다. 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고 본회의에서 유축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본회의에서 이걸 의결했다. 의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 대법관 후보자가 가결되었다. 찬성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기관.
자, 그러면은 입법권, 즉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법을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 의결하였다니까 요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다음에 대법관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무엇은 국민의 대표기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기관 국회입니다. 국회. 두 번째,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된다. 국회는 소율적인 의사결정 진행을 위해서 전문별로 조직된 상임위원회라고 했었죠. 상임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 국회의 입법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법을 만드는 기능이죠. 자,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입법 기능. 자,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 입법 관련돼 있고, 법률을 만들고 새롭게 고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국정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고 예산하고 재정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리을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1-4강이었나요? 1-4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